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토양화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화. 자, 일단 이 강의 시작 전에 소개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장사원. 규제는 컨셉.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그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도,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고요. 또는 나무이사,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자격증 시험이죠. 이런 분들이 토양학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은 규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양화 컨셉이죠. 컨셉 토양화. 출판사는 서울고시각. 그리고 여기 기술직 기본서 1등. 1등 맞고요. 완벽한 1등이고요. 다른 수험서가 별로 없어요. 이 토양학이 가장 수험에 적합하게 나왔어요. 현재 시험 출제되어 있는 경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경향대로. 자, 다른 수험서 보셔도 최근 시험 트렌드에 안 맞아요. 이 트렌드가 딱 맞다라는 거, 컨셉이. 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규제 맨 뒤쪽 보시면은, 규제 맨 뒤쪽 보시면 편저자 양력. 편저자 양력. 자, 9급하고 7급 시험이요. 9급 시험에서는 이 토양학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어쨌든 이 9급, 7급 시험 합격했었고요. 그리고 지도사, 연구사 시험 모두 합격했었고요.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공무원 시험을 출제를 했거든요. 9급 시험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지도사, 연구사 시험도 출제를 했었고, 그리고 6급 공무원 대상으로 5급으로 승진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무원 대상으로 그 사무관 승진 시험을 제가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현직에 있으면서 생명공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고, 현재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강의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서를 보시면은 여기 7급이나 9급 시험이나 지도연구사 시험에 모두 해당되는 과목들을 교재 전부 출간이 됐어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모두 출간됐거든요. 재배학, 식용작물, 작물생립, 농촌지도, 토양학, 생물학까지 모두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컨셉 시리즈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돼요. 다른 거 굳이 안 보셔도, 요거 컨셉만 보셔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국가유산기술자에 토양학 과목이 들어가 있고 나무이사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컨셉만 보셔도 차고 넘쳐요. 너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9급, 7급 지도연구사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 토양학 소개에서 OT 시간에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다른 과목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토양학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소개하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양학이라고 하면은 자, 토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토양을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식물이 자라고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토양이니까 이 토양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토양 입자. 토양 입자. 뭐 굵은 입자도 있고 작은 입자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토양 입자라고 하면은 모래, 미사, 점토,
자, 이렇게 모래미사 점토. 자갈도 물론 있어요. 일반적으로 토양이라고 하면 이 3요소를 얘기해요. 모래미사 점토를 의미하고. 자, 토양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공기도 있죠. 공기. 자, 공기라고 하면은 산소도 있고 CO2도 있어요. 우리 대기 중에 산소 CO2 있듯이 공기에도 산소 CO2가 있어요. 질소도 물론 있죠. 자, 이 토양 속에서 산소 농도하고 CO2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산소나 CO2 농도에 따라서 산화가 되기도 환원이 되기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산화, 환원이 결정이 돼요. 산화, 환원. 자, 또 토양 속에 물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물로 가득 포화됐느냐, 아니면 건조하느냐, 이것도 달라지겠죠. 자, 또 토양 속에 뭐가 있을까요? 토양 입자, 공기, 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식물체가 결국에는 죽으면 토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있죠. 이런 동물들, 식물들이 결국에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 동식물들이 결국은 토양으로 돌아가게 돼요. 토양으로. 자, 그럼 토양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뭐가 돼? 유기물이 돼. 유기물. 자, 토양 속에 많은 동물 사체와 식물 사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그대로 분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지 표면을 싹 덮고 있을 거야. 인간의 사체로 싹 덮고 있을 거라고요. 다행히도 얘네들이 다 분해가 돼요. 자, 이 분해시킨 건 누가 할까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자,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될까요? 분해가 되면 그게 부식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이 분해돼서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조직, 이것을 부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상 우리는 유기물과 부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섞어서 해요. 용어를 같이 섞어 사용한다. 자, 유기물이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부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다. 자, 그리고 이 토양 속의 산소, CO2에 따라서 산화, 환원 전이가 달라지고, 또 물에 의해서도 그래요. 이 물에 의해서도 이 산화, 환원이 달라지고, 또 이것에 의해서 또 pH도 달라져요. pH도. 산화, 환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pH는 토양 속의 수소 농도를 의미하는 거죠. 수소 농도를 말하는 거죠.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pH는 떨어지죠. pH는 떨어지죠. 수소가 많으면 pH는 떨어진다. 자, 그렇습니다. 그 토양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거든. 이거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토양 입자, 공기, 물, 또 유기물, 또 이걸 먹고 사는 미생물.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토양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토양의 하나의 거시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암석이에요. 암석. 이 암석이 풍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지구 역사적, 지질학적 시간이죠. 지질학적 시간 속에서 암석이 풍화 과정을 거쳐요. 잘게 부서지고 깨지고, 또 물리적 작용이죠. 그 다음에 또 화학적 작용도 받아요. 화학적 작용, 물과 반응하고 산화 환원 전이가 나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소와 반응하고 이런 다양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토양이 나타나게 되죠. 자, 암석이 토양까지 이루어지는데 지질학적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는 얘기는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구, 태초의 지구를 생각해 볼게요. 태초의 지구는 우리 과학자들이
추론만 하는 거지 실제로 증명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구 최초에서는 암석 덩어리였을 거란 말이야. 뭐 지각 속에서 지진 활동,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암석은 화산 활동에 의한 화성암일 거란 말이야. 화성암. 생명이 없었을 때. 자, 그리고 이 화성암이 빗물에 의해서 쌓이면 뭐가 되죠? 퇴적암이죠. 퇴적암. 자, 빗물에 의해서 쌓여서 퇴적암이다. 그 다음에 이 화성암과 퇴적암이 또 지하 땅 속에서 다양한 지각 활동에서 땅 속에서 또 많은 압력과 열을 받아 뒤틀려요. 변성암이죠. 변성암. 이런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이 풍화 과정에서 토양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 토양은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식물이 자라기 좋은 토양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고르게 갖춰야 되고, 자, 우리는 식물 중에서도 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작물이 자라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끔은 집중 호우에 의해서 이런 토양 요소들이 다 쓸려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자, 쓸려 내려가는 것들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토양 침식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이런 침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거 침식되지 않도록 인간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관리해줘야 되겠고, 또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부산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이런 플라스틱류 있죠. 이거 분해도 잘 안 되죠. 몇백 년이 지나야 겨우 분해가 되고, 이런 의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석유 제품들이죠. 석유화학 제품들. 자, 점점 토양이 뭐 하고 있어요?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염도 어떻게 인간이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 하게 되면 우리 토양 전체를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토양학을 전반적인 소개를 했거든요. 우리 교재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교재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토양 기초. 토양 기초. 두 번째가 토양 특성. 토양의 특성. 세 번째가 토양 관리. 자, 토양은 크게 1편, 2편, 3편으로 되어 있고, 자, 토양 기초에서는 무엇을 보냐면 토양의 생성 과정과 그리고 토양의 분류. 자, 크게 토양 생성과, 자, 생성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토양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토양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의 특성에서는 토양 물리성, 화학성, 물리, 화학, 또 토양의 생물, 또 무기양분. 예. 자, 토양 특성에는 크게 이 4가지가 있고요. 자, 토양 관리에서는 뭘 보냐면은, 예, 토양 관리, 예, 이제 토양 침식 같은 요 내용이거든요. 예, 침식, 그리고 오염, 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학 전체 카테고리야. 자, 지금 보시면은 토양 생성과 분류, 예, 이거야. 토양 생성 작용 어떻게 했어요? 예,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성암이 만들어졌어요. 퇴적암, 변성암. 그리고 이런 암석들이 이 다양한 풍화 작용,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이제 토양 생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다양한 토양 종류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이 내용들이요. 토양 입자. 그 다음에 토양 공기, 토양에 있는 물, 토양수. 요 세 내용이 토양의 물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양 입장에서 이제 모래, 미사, 점토 내용들 등장하면 되겠고. 자, 토양의 화학성 나오죠. 이 토양 화학성에서는, 이런 공기와 물의 작용에 의해서 토양이 산화되거나 환원 작용이 일어나고요. pH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유기물이 분해가 돼서 부식이 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화학성, 또 토양 입자 자체이죠. 특히나 이런 점토요. 이 점토의 화학적 구조, 화학 성분, 이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이 점토의 화학 성분, 여기까지가 화학성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토양에 있는 생물이라고 하면은, 토양의 생물이라고 하면 이 얘네들, 미생물, 예,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중심으로 예, 토양 생물을 다루게 되고요. 자, 또 토양 생물에는 이 유기물들이 죽어서 얘네들이, 미생물이 뭘 먹고 살죠? 이 부식을 먹고 살죠. 자, 요 생물편에서 요 부식 내용도 함께 다루게 되고요. 자, 또 무기양분 있죠. 무기양분이라고 하면은 토양 입자의 모래비새 점토, 얘네들이 결국에는 화학적 조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모래비새 점토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마그네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예. 우리 지구의 지각의 구성 원소들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야? 무기 양분이 되겠죠. 무기 양분. 이런 내용들을 또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토양 전체, 토양학 전체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상식적 수준에서 토양을 접근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예, 학문적으로 체계화 시켜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것이다. 예, 이걸 보는 내용이 되겠죠. 됐죠? 예, 토양학 전반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저하고 그다음에 교재 컨셉 시리즈 보았고요. 강의는 듣는 게 좋아요. 강의 안 들으면 여러분이 이 토양학을 혼자 공부하셔도 되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강의는 듣는 게 좋아요. 현대에서는 듣는 게 훨씬 더 압축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다. 자, 규제는 다른 거 안 보셔도 된다. 딱 한 것만 보시면 된다. 이 컨셉. 대학교 교과서도 나는 참고해서 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리지는 않을게요. 예. 지도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학 교과서 참고용으로 보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그건 수험서가 아니잖아. 대학 교과서이다 보니까 서술형으로 해서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또 걸려.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최근 시험 출제 경영에 맞게끔 카테고리화 시켜놓고 한 것이 컨셉이니까 굳이 대학 교과서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컨셉만 보셔도. 자,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다. 자, 제가 OT에서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렸고 이론 강의 중간에 제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짧게 전달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교재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